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바이브 컴퍼니라는 AI 빅데이터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부터 실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계기는 유명하신 송기령님이 이 회사 부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워낙 많이 하시고 빅데이터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과거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가 2000년에 분사를 했고 20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장을 하고 나서 2021년에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메타버스 드림팀을 출범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AR, VR, 현실세계 기계, 사물 등을 가상세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겠죠?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등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엔 썸트렌드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 송기령 부회장이 강의할 때 많이 쓰던 것 같아요. 썸트렌드는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고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와 각종 채널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상품과 브랜드의 연관어를 분석해서 시각화해줍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제품의 평판과 사용 증감률 등을 분석하여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 사용하고 롯데칠성, LG유플러스는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 분석을 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시로 꼬북칩과 허니버터칩을 비교한 것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AI 솔버는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활용 사례들을 보니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썸트렌드는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면 이것은 해당 회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석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위험물질에 장착된 단말장치를 통해 차량 속도, RPM, 위치 정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AI 솔버를 통해 이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운전 성향, 피로도 등을 분석하고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초 자료가 되어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사고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 성장 등의 효과를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세종시 버스 운행관리 업무 지원 시스템, AI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했었습니다.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데이터의 내재 가치를 찾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리포팅해주는 AI 리포트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바이브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퀀티스는 빅데이터 기반 AI 솔루션으로 투자 모델 설계 및 자동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가를 보면 2022년 초까지는 주가가 3만원대로 높게 형성되었으나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만원 아래로 떨어지고 2023년 1월에 챗GPT 이슈로 1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여 현재 8,000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하락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적을 볼게요. 연간 매출부터 보면 2023년까지 매출이 상승하다가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18%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모두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요. 2022년에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SI 시스템 통합 사업의 수주가 감소한 것이 크고 영업이익률 감소 원인은 경상 연구비가 2021년 대비 35%가 증가했고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더한 총 비용을 보면 비용의 많은 부분이 급여와 외주 용역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 들어서 매출은 감소했어도 급여와 외주 용역비, 지급 수수료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서 적자폭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에 매출이 더 감소합니다. 2023년 2분기는 최근 3년간 분기 최저 매출이고요. 2023년 1분기보다 24%가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개선돼서 적자폭은 1분기보다 줄었네요. 비용을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은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원재료비 급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프만 봐서는 매출이 줄어드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감원 조치를 먼저 한 느낌이네요. 이제 분야별로 매출을 보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AI 솔버가 매출 비중이 크고 2021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22년에 조금 꺾였습니다. 썸트렌드 같은 경우는 계속 천천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AI 어시스턴트는 2021년에 반짝 활약을 했지만 2022년에 바로 매출이 크게 감소합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에 썸트렌드조차 감소로 전환됩니다. AI 어시스턴트의 활약은 미미하네요. 수주 현황을 정리해봤는데요. 전체 수주 자체는 동분기를 비교해보면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2023년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서 3분기는 실적이 2분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AI가 뜨거운 가운데 수주가 감소한 것이 아쉽네요.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부채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2년 4분기에 계속되는 적자로 인한 자본 감소와 부채 증가로 600%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 부채 비율이 115%까지 줄어드는데요.
적자임에도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자금을 조달했을 확률이 높겠죠. 유동성을 보면 재고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임에도 59%의 유동 비율을 기록합니다. 1년 내로 갚아야 될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적으니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유동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23년 2분기에 잉여현금 흐름은 매출이 감소한데도 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선 2분기가 FCF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2023년은 장기차입금 40억 원, 단기차입금 25억 원을 조달받았으며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 퀀티시 스마일리트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동성이 매우 낮으니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기존 바이브 컴퍼니 사업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리포팅해주는 건데 이제 많은 AI 기업이 나오면서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는 기업이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으로는 팔란티어는 전쟁, 금융 분야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국내 AI 기업만 봐도 셀바스 헬스케어가 투자한 이스라엘 기업 울트라사이트는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으로 심장 초음파 가이드를 제공하고 최근 핫한 루닛은 AI로 유방암 치료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정보를 줄게 문제는 너희가 찾아와 우리가 문제까지 해결해 줄게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앞에서 메타버스 드림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요. 2022년에 투플래닛이라는 부동산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개했지만 2023년에는 바이브 컴퍼니 홈페이지부터 기사에 관련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메타버스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 실적도 안 좋은 상황이라 서비스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이브 컴퍼니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2023년 6월에 한국형 생성 AI 거대 언어 모델 바이브 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특화 언어 모델로 기존 거대 언어 모델보다 머신러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바이브 컴퍼니는 주요 핵심 문장을 추출하는 기술은 머신 리딩 컴프리헨션이라는 MRC 기술을 통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고 바이브 잼이 요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챗봇의 경우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말해주는 것을 보완해서 어디서 해당 자료를 찾았는지도 출처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검색 엔진, 챗봇 등을 내놓은 것은 좋은데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구글의 바드 대비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고 국내에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과의 싸움도 이겨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6월에 공개 후 3개월이 지났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등의 대기업과 경쟁력이 있는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3분기에 수주가 더 늘어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